제가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하냐면 핸드폰을 딱 들어요. 네. 그다음에 손가락으로 이렇게 확대를 해요. 이렇게 이렇게 해도 얘 지금 뭐 하고 있지? 지금 뭐 하고 있나? 한가하네? 한가한데 놀고 있나? 일하고 있나? 제가 첫 번째 장사 때 그랬거든요. 이만큼 이빨이 확대. 그때 네. 저 외식업 필수 영상 매거진 아스타TV 주기자의 최고회입니다. 자, 푸드 비즈니스로 돈 벌고 싶다, 유명해지고 싶다? 라면은 그저 열심히 하는 것만으로는 좀 부족해요. 알면서 뭘 어떻게 열심히 할 것이냐 라는 방향성과 내용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사장님들이 일일이 조사하고 공부하려면 또 시간과 품이 너무 들어요. 그쵸? 그래서 저 주기자가 오늘도 우리 외식인들을 위한 알짜 정보를 준비했습니다. 해버려 그거를. 아유 장사 처음이라 모르는구나.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시면서 이거는 이렇게 해서 쪄서 쓰는 거야. 다 그래. 다 그래라는 말이 진짜 무서운 것 같아. 다 그래. 빠밤. 그럼 또 필패 법칙 세 번째 대표님 뭔가요? 마진율을 철저하게 계산하라. 왜 웃으시죠? 네. 무슨 말씀인지 아셔서 웃으시는 것 같은데. 그렇죠? 네. 네. 저렴한 음식을 판다고 네. 가치가 저렴하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럼요. 음식을 하는 분들의 노고도 네. 있고. 근데 그거를 내가 어떤 식으로 풀어서 손님들한테 만족을 줄 것인가. 그거의 문제인데, 무조건 비싸다고 좋은 음식도 아니고, 무조건 싸다고 좋은 음식은 아니지만, 마진율이라고 하는 걸 따질 때는 되게 박해져요. 사람이 야박해져요. 네, 스크루지처럼 되죠. 네, 네. 그래서 세상에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마진율이 식재료가 마진율이 어쩌고 마진율 어쩌고 마진율 막 그렇게 하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손님이 여기 김치 좀 더 주세요 했을 때 내가 방금 아침부터 절여서 물기를 빼서 묻혀서 했던 내 노동력이 갑자기 떠오르면서 아까워지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 손님들이 느끼죠. 왜냐면 흔쾌히 대답이 나오지 않으니까요. 네네. 예를 들면 처음에는 맛있어서 그러신가 보다 그러고 막 기분 좋게 드려요. 그러다가 나중에 3번, 4번 시키면 표정부터 약간 아니, 굳어지려나요? 뭐 김치 드시러 오셨나 뭐 이런 생각을 혼자서 막 이렇게 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근데 그거는 그 손님이 지금 왔을 때 마진율이 안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 손님이 그 당시 만족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또 오시고 거기서 또 만족하시고 또 오시고 그렇게 하다 보면 절대로 망하지가 않아요. 그렇죠. 네. 아무래도 우리 외식업이라는 건 정말 그 재방문 네. 그거를 또 노리고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그래서 마진율을 철저하게 계산을 하고 자, 이 음식은 마진율이 몇 프로야. 그래서 이 이상의 식재료가 들어가서는 안 돼. 안 돼. 이 이상의 노동력이 들어가서는 안 돼. 그러니까 여기서 딱 끝내. 멈춰. 네. 이 정도면 됐어. 이렇게 해서 나가면 물론 철저하게 계산이 잘 돼서 네. 그게 손님의 니즈와 나의 니즈가 딱 네. 상충이 되면 정말 아름답겠죠. 근데 똑같이 맞아 떨어지면 네, 아름답겠지만 너무 아름답죠. 정말 서로가 행복한 그런 상황이지만 그렇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조금이라도 네. 어긋나게 되면 식재료는 계절에 따라서 너무 많이 가격 변동폭이 네. 크고요. 그리고 또 그 달에 그 고정 지출 비용이 갑자기 변동 지출이 될 경우도 생기고.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모든 숫자들이 다 합해졌을 때 서로가 윈윈이 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면 내가 조금 손해보는 듯한 느낌으로 음식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면 손님 입장에서 내가 지불한 금액보다 훨씬 더 많은 가치를 얻었다고 느끼게 해주는 것. 거기서는 내가 훨씬 정말 잘 왔어. 그래서 요즘에 왜 흔히 말하는 가성비보단 가심비다. 네네. 그러니까 마음이 동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맞습니다. 네. 가성비가 1차원적이라면 가심비는 그걸 뛰어넘어서 네. 어떤 그 감정적인 만족도까지 이렇게 높여준다라는 의미가 있겠죠. 네. 네. 뭐 김밥 2,500원짜리 김밥인데 참기름을 엄청나게 고가의 참기름을 써서 더 고소함을 극대화한다. 그러면 참기름이 싼 식재료가 아니거든요. 근데 그 한 줄을 먹었던 손님은 그
김밥집만 생각이 나겠죠? 그럼 그 김밥집을 또 찾아가고, 그럼 그게 계속 선순환이 되면 분명히 나중에는 사람이 계속 많으니까 네. 나중에 줄을 설 수 있는 상황도 만들어지는 거죠. 맞습니다. 이 외식업이라는 건 사실 이 음식을 매개로, 그러니까 맛과 배부름을 통해서 그 다른 사람의 마음을 얻는 일이잖아요. 네. 그래서 다른 사장님들도 이런 이제 부분을 잘 캐치하셔서 그 사업에 반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빠밤. 지금 네, 김주혜 대표님을 모시고 아주 기묘한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누구나 피해가고 싶은 폐업, 네, 누구나 피해가고 싶은 망조, 네, 필패의 법칙 듣고 있습니다. 요것만 안 하면 우리가 쉽게 무너지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취지인데요. 자, 대표님, 그러면 이제 그 필패의 법칙 네 번째. 네, 뭔가요? 후반부로 갈수록 좀, 네. 네. 이건 정말 안 하셔야 돼요, 사실은. 하면 안 되는 행동 중에 하나신데 되게 많이들 하고 계시는 행동을. 네. 이건 정말 해선 안 됩니다, 여러분. 네. 뭐냐면요. 네. 직원을 감시해라. 아, 직원을 그렇게 감시를 하면 망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군요. 네. 그러니까 직원을 감시한다는 건 가게에 자기가 없다는 얘기예요. 본인이. 그리고 본인이 있더라도 손님을 쳐다보지 않고 직원들의 행동만 보는 거죠. 관찰을 해야 되는 건 맞아요. 맞는데 그 관찰이 손님 전에 직원을 먼저 관찰을 하게 되는 경우. 뭐냐면 손님이 오셨을 때 네. 저는 문을 열어드리거든요. 문지기가 항상 되어 있어요. 왜냐면 손님이 다 들어오셨을 때 문을 여는 순간부터 기분이 좋게 해야 되는데 그 방법 중에 하나가 호텔에서 받을 수 있는 서비스죠. 네네. 누군가 내가 딱 들어왔어요. 카펫을 받고 딱 들어왔는데 누군가 문을 탁 열면서 어서 오세요라고 웃으면서 인사하는 네. 그 모습. 그걸 제가 이제 하고 있는데 그거를 우리 직원한테 알려주고 싶어요. 근데 얘기를 했는데 그 직원이 안 하는 거예요. 아, 그러면 어느 순간부터는 우리 사장님들은 하나 안 하는구나. 내 눈으로. 저 친구가 지금 문을 열면서 인사를 하는가 안 하는가 막 이것만 보는 거죠. 그 전에 그렇게 안 하고 있으면 제가 달려가서 우선 그 손님의 마음을 사로잡는 게 먼저지 제가 안 하나 지켜보는 게 먼저가 아니란 말이죠. 아, 그 오히려 손해겠네요. 네. 그 손님을 또 놓칠 수 있으니까 나중에. 그렇죠. 네. 근데 그래서 포커스가 손님이 되어야 되는데 직원한테 포커스가 맞춰져 있으면 가게에 있어도 그런 시야를 좁게 만들어주는 거고 가게 없으면 뭘 하냐면요. CCTV가 요즘 가게에 다 있죠. 아, 진짜 감시네요. 자, 제가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하냐면 핸드폰을 딱 들어요. 네. 그다음에 손가락으로 이렇게 확대를 해요. 이렇게 해도 얘 지금 뭐 하고 있지? 지금 뭐 하고 있나? 한가하네? 한가한데 놀고 있나? 일하고 있나? 제가 첫 번째 장사 때 그랬거든요. 이만큼 이빨이 확대. 그때 네. 저 방금 한 말을 정말 이렇게 최대한 확대? 확 확대를 해서 그때가 오래된 일이기 때문에 지금처럼 화질이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막 이렇게 픽셀이라고 네네. 하죠. 그게 막 깨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확대를 해서 얘 지금 뭐 하고 있나 막 이런 걸 보는. 그거 보면서 막 핸드폰 시계 보고 지금 몇 시인데 뭐 하고 있나. 지금 매출이 얼마밖에 안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얘가 지금 이러고 있어? 이런 걸 하고 있는 거죠. 물론 관심일 수 있어요. 관심일 수 있는데 그걸 아는 우리 일하는 친구들은 어느 순간부터 그걸 알게 되는 순간부터 아, 나를 감시하고 있구나. 네, 우리를 감시하고 그거는 있네. 사실 인권에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서로의 그 네. 신뢰에도 네. 손상이 되겠어요. 그러면 이제 이런 질문들을 하실 거예요. 네. 그러면 대체 나들 어쩌라는겨? 그 감시를 해도 직원들이 일을 대충대충 하는 판에 말이지? 매뉴얼을 만드셔야 돼요. 이게 바로 그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 얘기까지. 네. 필패 법칙 다섯 번째. 네. 필패 법칙 다섯 번째는 내가 없으면 안 돌아가게 해라. 아. 네. 사장님 어디 계세요? 사장님 계셔야 되는데 이거 사장님이 하실 줄 아는데 저는 모르겠어요. 라는 이 상황을 만드는 사장님들 되게 많아요. 그래요? 왜냐면 내 거니까 아. 내 매장인데 내가 다 일일이 다 내 손으로 다 일고 오는 이 매장을 어떻게 남의 손에 이 반찬 하나를 넘겨? 이 관리 하나를 어떻게 넘겨? 이거 안 되지. 다 내가 해야지. 왜? 난 사장인데. 근데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해야 하는 분야가 분명히 있는데 거기까지 신경을 그럼 못 쓰게 돼요. 그럼 저는 그냥 이 가게 안에서 손님이 왔을 때 책임을 다하는 정도의 역할까지밖에 못하기 때문에 손님을 끌어오는 역할을 네네. 소홀히 할 수 있다는 거죠.
저희도 왜 어떤 식당이든 어디를 장소를 갈 때 사장님을 알고 있으면 괜히 뭔가 믿음직스럽고 그렇죠. 네, 그곳에 가면은 저의 모든 그 니즈를 다 충족시켜 줄 것 같은 그런 막연한 기대감. 사장님을 알고 있다는 건 그런 거기 때문에 가게의 사실 얼굴이거든요. 근데 그 얼굴이 들어가서 밥 볶고 있고 찌개 끓이고 있고 주방에서 나오질 않네. 그러면은 이렇게 봐요. 여기 뭐 사장 없나? 그럼 주방에 계세요. 그럼 주방에서 하다 말고 나오죠. 나오는 동안 그거를 가스레인지에 뭐가 올라가 있을 때 그걸 끄거나 아니면 우리 직원한테 이거 잠깐만 잘 되는지 봐주고 불 끄고 뭐 어디다 두고 식혀? 이런 디테일한 이런 얘기를 하면 그러고서 그 손님을 맞이하고 들어왔을 때 내 맘대로 안 됐을 때 화를 내게 돼요. 그 렌즈에 올려놨던 게 네. 내 맘대로 완성이 안 네, 됐다. 네. 그럼 또 화가 난다. 네, 화가 날 수밖에 없죠. 왜냐면 내 거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내 거니까 다 너무 소중하니까. 이게 망쳐지면 손님들이 입맛 여기 뭐 주방장 바뀐 거 아니야? 이런 얘기 할까봐 내가 다 하고 있는데 그러면 주방장이 바뀌었네, 어쨌네 라는 말을 듣기 전에 매뉴얼화해서 누구라도 그 맛을 누구라도 낼 수 그 있게. 맛을 낼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 우리 같이 일하는 팀원들한테도 정말 중요한 거고요. 제가 주방에서 일을 하고 있고 사장이 다른 직원들은 이제 홀 준비가 다 끝났다고 쳐요. 그러면 걔네는 저 할 동안 걔네가 할 게 없네요. 그러면 저는 음식하면서 무슨 생각하겠어요, 사장이. 쟤네 아무것도 또 안 놀고 하네. 있네. 네. 그러면서 또 감시하랴, 여기서 막 렌즈 위에서 뭘 하랴. 이게 일맥상통하는 부분이에요. 매뉴얼이 있어야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뭐 스타벅스 매뉴얼이 뭐 책이 막 이만큼 두껍다는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거든요. 실제로 본 적은 없고 그런 것처럼 막 세세하게 매뉴얼을 짜라는 게 아니라 뭐 콩나물 무침 한 박스를 데칠 때는 물을 얼마나 넣고 얼마 동안 끓인 후에 건져서 뭐 소금 얼마 뭐 얼마 이렇게 넣고 버무린다. 버무린 후에 뭐 어떤 바트에 담아서 냉장 보관한다라는 라는 말이 딱 붙어 있으면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럴 때 우리 새로운 직원이 왔을 때 그대로 하는데 디테일 떨어지는 부분만 제가 짚어주면 그러면 그 친구는 벌써 하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렇죠. 제가 그거 할 시간에 그 친구가 대신 해주면서 저는 가게의 조금 거시적인 네. 시야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을 수가 있는 거죠. 자, 식당 필패의 법칙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것만 안 하면 적어도 망하진 않는다. 성공으로 가는 실마리가 된다. 라는 것이죠. 자, 필패의 세 번째 이유로 김주혜 대표는 마진율을 철저히 계산하라 라는 점을 꼽았습니다. 그 눈앞의 식재료 원가나 노동력 투입 정도에 지나치게 민감하게 푼다면 원활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없다는 게 주요 내용이었죠. 즉 손님 입장에서 그 지불한 가치보다 훨씬 큰 만족을 느낄 수 있어야 그 손님이 다시 온다는 것입니다. 자, 한편 그 식당이 망하는 지름길 네 번째 요소, 직원을 감시하라입니다. 업무를 게을리하는 직원을 눈으로 쫓고 감시하는 시간에 차라리 사장이 먼저 나서서 손님의 마음을 사로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웰컴 인사 같은 것들 말이죠. 그러니까 직원이 인사를 놓쳤다. 그럼 그걸 화내하고 마음 상해하고 노려보고 할 게 아니라 사장이 먼저 상황을 캐치해서 손님의 마음을 사로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또한 CCTV로 직원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는 사장님들도 많은데 그것보다는 손님을 끌어모을 방법을 연구하는 편이 생산적이라는 게 김 대표의 제안이었습니다. 자, 이어 그 사장이 없으면 안 돌아가는 매장의 위험성에 대해서도 살펴봤습니다. 즉, 사장은 예를 들어 콩나물 무침 레시피를 알고는 있어야 하지만 매일 주방에서 그걸 만드는 것보다는 다른 일에 집중하라는 것이죠. 즉, 매장의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업무, 메뉴 구현이나 접객 등은 매뉴얼화해서 직원에게 분담하고 사장은 사장만이 할 수 있는 일에 무게를 둬야 한다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그 사장님 입장에서는 나름 열심히 한다고 하나부터 열까지 모두 했던 일들, 그 과연 효율적이었는지 검토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엄마가 그때 손님이 엄마 음식 맛이 없다고 했잖아. 그래서 엄마 지금 그 장사 안 하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상에. 저희 아이가 저보다 나은 거예요. 걔는 그때 그 얘기가 충격이었나 봐요.